다음 주면 어버이날, 부모님께 드릴 선물 준비하셨습니까? 뵐 때마다 확연히 나이 든 모습을 마주하려니 자연스레 건강기능식품, 특히 영양제에 눈길이 가실 겁니다. 제대로 효도하시려면 잘 골라서 잘 드시도록 해야 합니다. 영양제 똑똑한 섭취법, 강승환 가정의학 전문의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은 주로 건강한 식단 이런 거 많이 강조하셨는데 그럼 교수님은 혹시 영양제 같은 건 안 드시나요? 어떠세요? 네, 저도 영양제를 먹기는 먹습니다. 하루에 한 몇 가지 정도? 한 4가지 정도 먹고 있습니다. 4가지 정도? 네. 주로 어떤 거 드세요? 그러니까 제품명 말고 성분명으로. 비타민 D가 좀 보강된 오메가3, 네. 그리고 마그네슘, 유산균 제제를 먹고 있습니다. 그 먹으면 확실히 좀 몸이 좋아지는 거 느끼시나요? 그 영양제를 꼭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먹을 때는 잘 모르지만 이제 중간에 중단하거나 그래서 이제 까먹거나 이렇게 좀 영양제 섭취를 좀 게을리하게 되었을 때 네. 확실히 아침에 일어나는 그런 느낌이라든지 평소 때 찌뿌둥함이라든지 컨디션에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영양제 좋다고 하루에 한 주먹씩 입에 거의 털어 넣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영양제는 다다익선입니까? 사실 과유불급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넘치면 안 된다. 네. 네. 이제 식단으로 섭취해야 될 것과 꼭 필요한 것들만 영양제로 보충해야 될 것들을 선별해서 균형을 잡는 것이 좋겠죠. 네. 그러면 조금 전에도 잠시 언급은 해주셨지만 교수님 기준에서 네. 상담하러 오는 분들한테 이 영양제는 꼭 챙겨 먹어라 하는 게 있을까요? 네, 현대인의 식단에서 보충하기 어려운 O, 마, B, D, U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약자인가 봐요? 네. 네. 풀어주시면요. O는 오메가3, 마는 마그네슘, B는 비타민 D, U는 유산균입니다. 그렇군요. 하나씩 여쭤볼게요. 오메가3 같은 경우는 가끔 이 맛이 비려서 먹기 힘들다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던데 네. 꼭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대인들은 동물성 포화지방 섭취가 너무 과도합니다. 치킨, 삼겹살 이런 것들 때문에 대장암, 유방암이 급증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불포화지방산을 섭취해도 주로 콩기름 같은 오메가6 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이제 보충제를 통해 가지고 오메가3의 비율을 오메가6의 1대4 이하 정도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마그네슘. 이 마그네슘은 제가 눈 떨릴 때 먹어본 적은 있거든요. 네. 특히 마그네슘을 섭취하면 좋은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 밤에 쉽게 잠이 못 들거나 이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마그네슘을 통해서 심신의 이완 작용을 촉진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타민 D도 언급하셨잖아요. 네. 근데 비타민 D는 적정 용량을 지켜서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가 적정 용량입니까? 비타민 D는 사실 정확하게는 혈중 농도를 모니터링을 해서 옵티멀 레인지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바르고 여름에는 그다음에 가을 겨울에는 우리가 이제 북위 또 북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태양광에서의 자외선을 통한 비타민 D 합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사실은 혈액 농도를 검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 처방받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같은 경우는 비타민 A, B, C, D 이렇게 따로따로 먹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냥 종합 비타민 하나로 해결하는 게 낫습니까? 종합 비타민은 이제 정말로 부족하신 분들 루틴을 깔아줄 수 있겠지만 자기한테 꼭 필요한 것들을 조금 선별하고 또 조금 더 이제 전문적으로는 전문가 상담하면서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마 비디 위에서 마지막 유산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보통 눈 뜨면 바로 유산균 드시는 분들 계신데 꼭 이렇게 공복에 섭취를 하는 게 좋습니까? 아무래도 공복에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만 요즘은 다양한 이제 코팅 제제나 이 위산의 저항을 갖고 있는 다양한 제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잊지 않고 꾸준히 먹을 수 있는 일정한 시간에 먹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겠습니다. 유산균 제품 보면은 유효균수라고 하잖아요. 이게 1억 마리부터 막 심지어 100억 마리까지 이 레인지가 너무 커서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고농축일수록 비싸고 또 고급 제품이겠는데 이제 평상시에 특별한 장애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저농축의 유산균을 먹어도 괜찮겠지만 과민성 장 증후군이라든지 항생제를 장기간 복용하면서 장에 이런 이제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고농축 유산균을 먹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영양제는요, 뭔가 몸에 결핍이 느껴질 때 그때 간헐적으로 먹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냥 꾸준하게 복용하는 게 좋은지 이게 6개월 이상 넘어가면 또 위험한 그런 영양제도 있다고 들어서요. 네. 사실은 이제 부족한 걸 느끼기 전에 평소 때 예방적으로 먹어주는 것이 더 좋겠죠.
그리고 이제 특히 지방 그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고용량을 먹었을 땐 우리 몸에 축적이 돼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좀 지나치게 고용량 복용은 좀 삼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복용했을 때 이렇게 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또 그런 영양제가 따로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게 좀 위험합니까? 사실 대표적인 게 이제 비타민 A에 대한 오남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여드름 치료를 위해서 처방받는 약이라든지 별도로 먹는 영양제 중에서 비타민 D가 함유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비타민 D는 이제 지용성 비타민이고 고용량을 먹었을 땐 간독성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네.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영양제 먹을 때도 뭐 나름의 궁합이 있다면서요. 이렇게 같이 네. 먹으면 좋은 영양제, 또 같이 먹어서는 절대 안 되는 영양제. 네. 좀 어떻게 구별을 좀 해주시면요. 한번 보실까요? 이제 철분 같은 경우에는 그 산성 환경에서 잘 흡수가 되기 때문에 네. 비타민 C 같은 것을 섭취해주게 되면 철분의 흡수가 더 촉진이 되고 예. 그다음에 마그네슘은 O, 마, B, D처럼 마그네슘과 비타민 D는 아주 공호에 잘 맞는데 반면에 네. 유산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산성 환경에서 이제 생존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타민 C 같이 이제 산성 환경을 만들거나 위산 촉진해줄 수 있는 것은 같이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네. 역시 칼슘과 철분도 상호 이제 기량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서로 흡수를 이제 촉진시켜 반대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같이 복용하는 것은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주 시청자층이 주로 5060 세대분들이 많으셔서 네. 이 항노화, 이 노화 방지에 관심이 많거든요. 네. 이런 분들 어떤 영양제 섭취하면 좋습니까? 노화 방지의 핵심은 활성산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항산화 효과가 큰 영양제를 먹는 것이 좋겠는데요. 아주 대표적인 것, 값싸고 쉽게 섭취할 수 있는 것이 네. 비타민 C가 되겠습니다. 비타민 C는 우리 몸의 결합 조직, 콜라겐 같은 것들의 재생과 이 탄력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예. 관절 영양에도 굉장히 좋고 피부 탄력을 회복시켜주는 데도 굉장히 네.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보통 어르신들이 평소에 당뇨약, 뭐 혈압약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 네. 뭐 영양제랑 같이 먹어도 문제 없습니까? 큰 문제는 없겠는데 만약에 이제 당뇨나 그 혈압약을 먹어서도 평소 때 잘 조절이 안 될 경우에는 마그네슘 같은 것들을 같이 섭취를 해주시면은 네. 조절하는데 오히려 상승 작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칼슘 같은 것들을 예. 차단해주는 고혈압제를 먹어서 혈압을 조절하는데 칼슘을 너무 또 고용량을 복용하게 네. 되면 이게 서로 이제 기량작용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해서 네. 코칭을 받으면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눈이 좀 침침해지는 노안이 오는 시기라 여쭤보는데 네. 루테인 네. 이거 섭취하면 정말 눈에 좋습니까? 그건 참 그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리포트들이 많이 있고요. 다만 노안에 있어서 이제 원인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뇌신경계 자체가 네. 퇴행성 변화를 일으킬 경우에는 이 눈 건강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영양제가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할 수도 근데 있습니다. 뭐 황반 변성이 있는 사람들만 뭐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요. 황반변성도 사실 활성산소에 손상하고 관계가 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승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